첨단의 시대. 인류는 발전을 거듭했고 첨단 기술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바로 건축물들이죠. 그 재료는 바로 콘크리트. 집에서 태어나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이 걸어온 초고속 성장의 길. 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온 시멘트 산업은 어느새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우리 바로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시멘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그 시멘트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최근 시멘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건 일본산 수입 석탄재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막연한 불안감에 떨게 하는 존재. 먼저 석탄재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석탄재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운 후 남은 재를 말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온 석탄재가 순환 자원으로 신분 상승을 한 건 1990년대 초. 그 이후부터 석탄재는 시멘트 제조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분류되어 온 석탄재지만 재활용이 가능해진 지금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것이죠. 시멘트 업계에서는 중요한 원료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탄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석탄재 화학 조성이 점토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또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질이 나쁜 점토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 석탄재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양질의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 시멘트는 시멘트 원료에서 이 석탄재는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탄재는 천연 광물인 점토와 필수 성분이 유사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알칼리 성분인데요. 점토보다 석탄재가 더 낫죠. 바로 시멘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분 함유량까지 낮은데요. 결국 시멘트 원료로는 석탄재가 오히려 더 좋은 재료라는 것이죠. 레미콘과 시멘트 제조에 재활용되고 있는 석탄재.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약 1,000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했다는데요. 이 중 89%에 달하는 830만 톤이 재활용됐습니다. 25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재는 그대로 매립됐죠. 여기서 고개를 드는 의문점 하나. 왜 국내 석탄재는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을 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온다고 하는 걸까요? 봄, 여름, 가을에 시멘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원료를 많이 집어넣어주면 집어 들어갈 수 있는데 반면에 석탄재는 겨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나오는 이 석탄재를 화력발전소가 어딘가에 잘 보관을 해서 수요가 많은 시기에 공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현재 화력발전소가 그런 투자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대신 매립을 택하는 큰 요인은 비용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재 매립 비용은 톤당 10,000원 선. 하지만 국내 시멘트 회사로 보내는 운송비는 톤당 20,000원 선이죠. 그러니 화력발전소 입장에서는 비싼 운송비 대신 매립을 택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2019년 8월부터 일본산 석탄재를 비롯한 수입 재활용 폐기물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바로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인데요. 지금까지는 분기당 한 번씩만 점검해온 전수조사. 하지만 앞으로 모든 수입 석탄재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연간 400건에 이르는 수입 석탄재 모두 말이죠. 골고루 채취된 시료는 현장에서 바로 방사선 검사를 받게 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자연 상태에서의 방사선이 범위가 0.0에서 이제 0.3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수치가 보시다시피 이제 뭐 배경 농도도 0.1 정도 나왔지만 1m 이격에서도 최고 0.15 정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치 안에는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 품목이 많은 4대 품목에 대해서 8월 31일부터 강화된 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50%에 달할 정도로 이제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사후 모니터링 차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이제 지금처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된 조치 이후에는 매 통관시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 비용이 지금 10,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매립 비용을 좀 올려야 합니다. 한 3만 원 정도만 하게 되면은 시멘트 회사에서 이 석탄재, 국산 석탄재를 사용해 가지고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용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매립을 하도록 하는 것을 시멘트 회사에서 가져가도록 하게 하면은 일본산 수입도 않고 그리고 매립도 않고 그리고 시멘트 회사에서는 적정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3자 간의 관계를 그렇게 정립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멘트 회사와 발전회사 간에 협의를 맺었습니다. 일본산 석탄 발전 이 석탄재를 2024년까지 70% 감축하도록 연차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석탄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폐기물들이 순환 자원으로 이용되는 곳, 시멘트 공장입니다. 시멘트 공장 한켠에서는 수많은 폐타이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시멘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핵심 공정의 연료로 쓰이는 순환 자원인 것이죠. 시멘트 산업이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폐주물사와 철질 부산물, 합성수지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폐기물들이 소중한 순환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순환 자원을 재활용한 시멘트가 기존 시멘트보다 오히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원료 공정에서 석회석에 더해 점토와 규석, 철광석을 쓰던 것을 주물사와 슬러지, 석탄재로 대체하고 유연탄 대신 폐합성 수지와 폐타이어를 넣어 순환 자원의 재활용을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유연탄 대신 순환 자원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일석이조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제조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소각이 된다든지 소각장에서 이 감량화의 목적으로 쓰인다든지 소각장에 매립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자원의 가치가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멘트사에서는 이 무용한 가치를 유형의 가치로 바꾸는 열원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 시멘트 기업들이 2018년 재활용한 순환 자원은 7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폐타이어를 처음 순환 자원으로 사용했던 1997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죠. 이 수치는 집계를 시작했던 2013년 사용량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6%나 증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야적장에서 운송된 그 타이어가 시멘트 소속로까지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시멘트 소속로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해서 완전 연소가 되면서 이 타이어 중에 철심 같은 경우는 시멘트 원료가 되고 합성 고무는 석탄을 대체하게 됩니다. 시멘트 제조 시설의 핵심 설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소속로입니다. 일반 소각장에서 폐합성 수지를 태우면 유해물질이 배출되죠. 그런데 소속로에서는 완전 연소가 이루어져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속로의 온도 때문인데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온의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오염 물질은 고온에서 충분히 파괴 혹은 분해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멘트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상
잔류하는 중금속 등의 오염 물질도 시멘트에 흡착이 되기 때문에 그 유해 물질들이 환경에 유출될 가능성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멘트에 발암 물질이 있다. 아토피에다 새집 증후군을 유발한다. 각종 소문이 빠르게 번졌는데요. 하지만 시멘트의 방사능 성분을 분석한 조승현 교수의 연구 결과는 소문과는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방사능을 분석을 했습니다. 우라늄, 라디움, 그다음에 뭐 세슘 이런 그런 것들을 분석했더니 그 결론치는 그 방출량이 여기 뭐 복잡한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평균값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148보다 훨씬 작은 한 뭐 28. 우리 권고 기준이 148 여기 써 있죠. 28 이내고 뭐 독일 기준보다도 독일 기준은 200 베크렐 퍼 킬로그램인데 여기서는 뭐 한 29 정도 뭐 정도밖에 안 났다는 결과들입니다. 시멘트 속 중금속에 대한 우려는 어떨까요? 시멘트의 중금속 수준은 놀이터 모래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정도라고 하죠. 이처럼 중금속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 조사도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갖다가 중금속이 포함됐나 안 됐나를 보고 그게 용출이 되느냐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하 용출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장기간 동안에 물속에다 담궈두고 그 중금속이 용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용출이 안 돼요. 물속에서도 용출이 안 되는데 자연계에서 중금속이 용출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비약을 시키는 거죠. 사용되는 원료나 연료 또는 이 시멘트 제품 또는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중금속에 대한 것을 조사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멘트 원료나 연료에 대해서는 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러한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매월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 6대 중금속, 육가크롬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비소라든지 납이라든지 카드뮴, 수은에 대해서 측정하여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폐기물 연료 사용은 시멘트 산업이 환경 훼손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시멘트 협회가 중심이 된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환경 친화적 공정을 강조했죠.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원료로서 혹은 연료로서 사용을 해주는 것이 폐기물 처리에 부담을 줄이고 천연자원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들에서 시멘트 시설을 자원의 재활용 시설로서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순환자원 재활용 규모를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 등 해외에선 30여 년 전부터 시멘트 기업이 순환자원 활용에 앞장서 왔는데요. 독일은 국가별 순환자원 연료 대체율이 2015년 기준 65%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18%에 그쳤죠. The usage of alternative fuel coming from waste in the cement industry in Europe started during the 80s, roughly during the 80s. It was and the main target of this starting point was in fact to reduce the cost of the energy and to reduce the dependency with the suppliers of fuel. And now almost all the cement plants in Europe are using alternative fuel. 새로운 소각시설을 질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랑 같이 윈윈한다는 관점에서 그 지역 내 지자체 폐기물을 이쪽에서 우리 시멘트에서 수용을 좀 해서 저렴하게 처리를 해주면서 또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이익이라든가 영리 뭐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다 또 환원시켜주는 그런 어떤 뭐 프로세스를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순환자원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도적 장치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순환자원 재활용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해외의 경우 어떤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1996년 독일은 자원 순환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 보장법을 도입합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했죠. 결국 독일은 시멘트 산업 연료 대체율이 16배 증가하는 결과를 거둬냈습니다. 30여 년 만의 일이었죠. 우리나라는 처분 부담금을 도입 추진 중인데요. 이미 이와 비슷한 매립세를 도입한 국가도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09년 사이 일찌감치 매립세를 도입한 나라들. 그들은 사실상 매립 제로화 달성에 성공했죠. 현재 매립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에너지의 97%, 광물 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자원의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이겠죠.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핵심 과제로 결정된 순환자원 재활용. 이제 우리는 순환자원에 대한 순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을 걷어버리고 말이죠. 순환자원이 시멘트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순간 우리 환경의 수명은 그만큼 늘어나 있지 않을까요?